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00쪽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어 시간에 우리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공부해봤죠. 비공식적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그런 상황과 비교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공식적인 상황에서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존댓말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듣는 사람의 수준,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휘 같은 그런 난이도, 말의 난이도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다양한 자료가 무엇이 있고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암기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그 경험들을 토대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국어 교과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애운다, 하나하나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교과서 1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을 정리해 보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이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특징을, 다양한 자료의 특징을 정리하는 거고요. 교과서 보시면 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지요. 이 뒤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 학생이 이런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이 자료를 사용했을까?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103쪽에서는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학생이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우리가 제안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103쪽까지이고요. 바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자료를 떠올려보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 자료를 활용하는 까닭, 활용했던 까닭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축제를 조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내가 활용한 자료는 축제 사진, 축제 안내 자료가 있었을 때 그 까닭은요. 축제 사진이야말로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안내 자료야말로 여러가지 행사가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런 거를 발표한다면 사진 자료 찾을 거고요. 안내 자료 있으면 그거 활용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여기 한번 써보세요. 내가 평소에 다양한 자료들을 잘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기록을 해보세요. 자, 각자 우리 기록을 해볼까요? 자, 선생님도 기록할 테니까 여러분도 지금 기록을 해보세요. 네, 선생님은 우선 이렇게 써봤어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했을 때 가족과 여행한 곳을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방학 동안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어디 놀러 온 친구 있다면 발표를 해볼까요? 라는 상황에서 선생님이라면 그곳의 사진과 그리고 그곳의 지도를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자료를 왜 활용하냐면 사진은요, 여행지의 모습을 선생님 말로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요, 여기에 가는 길에는 뭐가 있었고요 하는 것보다 사진을 딱 보여주면 바로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잘 보여질 수 있고 선생님이 만약에 지도를 활용한다면 지도를 활용한 까닭은 선생님의 동네에서 그 여행지까지 가는 길,
그리고 그 여행지의 위치를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자료를 활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우리 5학년 땐가 4학년 땐가 옛사람의 생활 모습, 오늘날과 그리고 옛날을 비교하는 그런 상황을 공부했었을 텐데, 사회 시간에 옛사람의 생활 모습을 발표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자료를 그때 우리가 어떤 자료를 활용했었죠?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 예를 들어서 옷이나 또는 집이나 그리고 먹을거리, 의식주, 옛사람들의 의식주를 발표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렇죠. 사진이나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옛날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 자료,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림으로 또는 영상으로 보여주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빠르죠. 말로 옛날 사람들은 뭐 초가집에 살았는데 초가집은 뭐 위에 어떤 게 있고 어떤 모습이고 모양은 어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딱 한 번에 보여주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 그리고 또 비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뭔가를 설명하고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는 까닭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쉽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경험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고요. 이 밑에 우리 글을 읽어볼게요. 말하는 사람은요, 말하려는 내용을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사진 있고요, 표 있고요. 도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프의 우리말이고, 그리고 그림, 동영상, 실물 자료도 있네요. 실물 자료. 선생님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두부 만들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부를 집에서 만들어 보고 그것을 뭐 느낌을 발표하라고 했나?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느낌만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라 직접 집에서 만든 그 두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 친구들의 반응과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실물 자료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잉 하고 이렇게 화면 속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물 자료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실물 자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우리 101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1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자료의 특성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 표 보지 마시고 우리 반 친구들은 23명인데 축구를 10명이 좋아하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학생은 5명이고 줄넘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8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를 탁 보여주면서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줄넘기, 그 다음 배드민턴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 그냥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표라는 자료는 다양한 자료 중에 표라는 자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뒤에 적어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여시면 뒤에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이라면 비교하기가 쉽죠.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10도 나오고 5도 나오고 8도 나오니까 한꺼번에 나와서 표로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의 자료를 비교하기가 쉽고 그리고 문장으로 계속 길게 나타내는 것보다 깔끔하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기 쉽고 그리고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말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듣는 사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만들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나타내면 깔끔하고 그리고 비교하기가 쉽다. 자, 뒤에 적어주시고 사진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자료가 없는 상황이랑 비교를 해야 이 자료의 장점,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뭐 이곳에 갔는데 이곳은 어딜까? 제주도나? 뭐 제주도에 갔더니 도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뭐 풀밭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해안가가 쭉 펼쳐졌는데 해안가 끝에는 어떤 섬이 보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저는 이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고,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생생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표 볼까요? 2017년 서울 강수량 분석이라고 해서 1월에는 요만큼, 2월에 이만큼, 그리고 4, 5, 6월에 조금 있고 7, 8월에 아마 장마가 왔나봐요. 그 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그래프 도표로 나타냈는데 그냥 선생님이 말로 자, 우리나라 2017년 서울 강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요만큼, 2월에는 요만큼, 3월에는 요만큼 이렇게 해서 12월에는 요만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도표로 나타내면 우리가 그렇죠. 변화 정도를 이렇게 이때 정말 제일 많았구나. 이때는 별로 비가 안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변화 정도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한 수치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인데요. 이거는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아마 재생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영상은요, 다른 자료보다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BGM이라고 하죠. 배경음악을 넣을 수도 있어서 분위기를 적절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음악, 그리고 적절한 자막에서 글씨체도, 그리고 글씨 크기, 그리고 자막을 언제 적재적소에 넣느냐가 이 영상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각 자료마다 특성이 있어서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자료를 골라 쓰는 것도 능력이 되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씩만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첫 번째 자료가 우리가 표였죠.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었고, 또 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다. 우리 표는 비교하기가 쉬웠어요. 그 옆에 자료는 사진이었는데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말로 하면 오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왜곡될 수 있지만 사진으로 보여주면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맞아요.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 도표 한번 볼까요? 대상의 수량을 견주어 볼 수 있다, 즉 비교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 그래프의 특징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변화 정도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같은 경우는, 동영상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영상은 움직이는 모습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음악이나 자막으로 분위기까지 잘 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 자료에 맞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게 자료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곳에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진 또는 영상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를 비교할 때는 표나 그래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2쪽에 보면 3번 그림 가와 나에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지금 가에서 이 친구가 발표를 하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기 표를 활용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이 친구가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죠? 우리 적어볼까요? 지금 보니까 재생 버튼 꼭 누르고 싶습니다. 터치하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나에서는 동영상을, 아이고 선생님이 얇은 걸로 써볼게요. 네, 나에서는 여러분도 써보세요. 동영상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러한 자료를 활용했는지 우리가 까닭을 적어볼 건데, 가는 나와 있네요.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발표하고 있네. 물장수, 까닭은 수돗물이 집집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화 교환원이 사라졌는데 전화가 이제는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처럼 사라진 직업과 그 까닭을 발표하고 있는데 왜 표를 활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라진 직업의 종류와 그 까닭을 정리해서 보여주기에 표가 알맞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표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때 만약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자료 중에 사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뭐 물장수나 전화 교환원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까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표가 좀 더 적절할 것 같고, 그리고 그래프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네. 어떤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도 뭐 물론 적절할 수 있지만 그 까닥까지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표가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표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지금 말할 내용이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던 직업인 보부상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내용은 보부상 소개. 선생님이 알기로 보부상은요, 보따리 장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서 물건 이것저것을 파는 거예요. 우리 다 있는 그 가게 있죠. 다 있는 가게. 그 가게를 짊어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파는 사람을 보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부상을 소개하는 동영상 자료를 이 친구는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왜 영상을 활용했을까? 표를 활용한다면 표에 정리할 내용이 있나요? 표나 그래프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이 적절할 것 같죠. 왜냐하면 그 모습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 즉 도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보다는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영상 자료가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보부상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생생하죠. 그래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동영상 자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엇을 발표하나요? 이 여자친구는요, 사라진 직업과 그 까닭을 발표하고 있고, 그리고 남자친구는 과거에 있던 직업 보부상을 소개하는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거의 직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적절한 자료를 잘 활용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이제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지민이는 학급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한대요. 여행지. 가족과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나는 왜 그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적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여행지의 자연환경. 지금 독도 다녀왔구나. 좋아요. 독도를 다녀온 거, 독도의 자연환경을 소개할 때 사진 자료를 활용했네요. 사진 자료를 활용했는데 왜 사진 자료를 활용했을까? 맞아요.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한눈에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환경, 이 바다와 이 독도의 동도, 서도 이 모습을 한눈에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 자료를 잘 활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여행지의 자연환경은 사진으로 보여졌어요. 한눈에 정확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활용했는데 만약에 이 지민이가 여행 일정, 저는 독도에 가서 이런 걸 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여행지까지 가는 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습니다를 표현할 때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행 일정, 독도에 가서 뭘 했고요, 여기서 뭘 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라면 표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면 표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매월 며칠 날짜를 적고 그 날짜에 시간을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해서 이날은 이때는 어딜 갔고 이때는 어딜 갔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라면 표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라면 표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또는 관광 안내도에 따라서 이걸 보여주면서 여행 코스랑 일정이 여기에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관광 안내서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 관광 안내서를 보고 여기에 갔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이라면 표로 정리를 할 것 같고, 자, 그 다음 여행지까지 가는 길 봅시다. 여행지까지, 우리 동네에서 여행지 독도까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가는 길이 어땠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맞아요, 길은 지도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행지까지 가는 길, 도로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위치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길은 지도가 쉽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적절할지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자,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좋은 점은 우리 지금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활용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무엇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우리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선생님 아까 그 두부 만든 거를 직접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달려와서 우와 신기하다, 나 먹어볼래 하면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듣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료가 있는 게 더 흥미롭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말하면 정보를 맞아요. 아까 보면 서울 강수량 분석에서 보면 그 도표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변화 정도를 알 수 있었는데, 정보를 말로 막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 도표를 활용하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듣는 사람은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즉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굳이 찾아서 굳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왜? 듣는 사람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다양한 자료의 특성 공부했는데요. 여기 자, 표의 특성, 그리고 그래프의 특성, 그리고 사진의 특성, 동영상의 특성을 외우지 마시고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표는요, 비교하기 쉽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표도 역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변화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고요. 사진은 있는 그대로, 그리고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고요. 동영상 역시 생생하게 알려줄 수 있고, 움직이는 모습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음악, 자막으로 분위기까지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 시간은 다양한 자료의 특성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국어 시간에 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셔서 그거에 적절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발표해 보는 것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 영상은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나요?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교과서 안에서도 이렇게 표가 나와 있네요. 그쵸? 교과서 안에서도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 선생님은 평소에 수업 영상을 찍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요. 그쵸? 선생님도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선생님 역시 잘 전달하도록,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도록,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자료의 특성, 선생님도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그럼 다음 수업 영상